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자존중감 향상반 국어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설명 방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우리 설명 방법에 관련된 것은 사실 우리 2학년 1학기 교과서 수업에서도 이미 한번 다룬 내용이어서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설명하는 글이 뭔지, 또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설명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설명 방법의 뜻을 알고 그 실제 글에서 설명 방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제 그거 몇 가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처음 보니까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이 읽는 이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설명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정의라는 게 있는데, 어떤 말이나 뜻을 밝혀서 풀어주는 것을 우리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가 나와 있죠. 문학은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양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문학이라는 것의 의미, 뜻을 알려주는 정의의 방법이 사용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설명 방법에는 예시가 있어요. 예시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발효 음식이 발달했다라는 문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 그 발효 음식에 김치와 된장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여기 이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대조라는 거 우리 많이 사용하는데 비교는 대조는 이제 사용을 하려면 공통점이 다 뭐냐면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A랑 B, 뭐 고양이와 개, 그렇지? 뭐 동생과 나 이런 식으로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 중에서 공통점을 드러내는 거고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에서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긴 지금 둘 이상의 대상 중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비교를 하고 있네요. 둘의 공통점이니까 바퀴가 두 개인 이동수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비교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둘 이상의 대상 자전거와 자동차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만 반대로 차이점은 자동차는 기계의 힘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드러낼 땐 대조, 공통점을 드러낼 땐 비교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류라는 방법이 있어요.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인간과 고래는 포유류이고, 그러니까 인간, 고래 묶어서 포유류 이렇게 보는 거고, 또 개구리, 두꺼비, 또 뭐 이런 종류 여러 개 묶어서 양서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류라고 합니다. 자, 구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구분은 전체를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반대로 시의 종류에는 이랬으니까 시에는 뭐뭐뭐가 있다.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분이라고 하죠. 자, 인과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인과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원인, 결과야. 그래서 이제 여기 인과의 설명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보세요. 비가 많이 내려서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체육대회가 취소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인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분석인데요.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래. 그러면 시계라는 대상을 구성 요소, 시계는 태엽도 있고 초침도 있고 분침도 있고 시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으면 뭐가 좋은가? 한데 이제 특히 여기 보시면 글의 내용 전개 방식, 그러니까 글이 어떻게 펼쳐져서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구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아까 우리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설명하는 글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느냐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근데 이거는 꼭 설명하는 글이 아니더라도 쓰기, 글쓰기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을 쓸 때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막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에 대해서 쓸 건지, 왜 쓰는지, 이걸 누가 읽을 건지 이런 걸 정하고 나서 또 글 쓰는데 필요한 정보, 또 그 정보를 어떻게 찾지? 뭐 인터넷에서 찾을 건지, 책에서 읽을 건지, 뭐 인터뷰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내용을 만드는 거. 그럼 이제 내용을 만들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책, 사전, 뭐 신문에서 수립할 수도 있고, 또 자료를 활용할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거 자료의 출처도 꼭 기록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이제 면담과 인터넷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또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도 찾아서 정리를 해놓고 이제 이런 자료들이 쭉 모여졌어. 그럼 이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짜임새 있게 그것을 조직을 해야 되겠지. 글에 들어갈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여 개요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내용을 막 모은 것 중에서 이게 또 내 글에 다 쓰이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쓸 부분, 또 내 글과 상관이 없는 부분, 좀 거리가 있는 것은 또 다시 제거하거나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글의 각 부분에서 사용할 자료와 설명 방법을 정하는 거죠, 조직할 때. 그래서 이제 표현, 한 편의 글로 써내는 거예요. 근데 글을 이렇게 처음 써서 완성한 이것을 우리가 처음 쓴 글이라 그래서 초고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뭘 해야 된다? 고쳐쓰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는지 제목도 고치고, 혹시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으면 삭제하고, 또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내용과 표현을 또 적절하게 고치고, 뭐 문단 순서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고쳐쓰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완성해 가는 거죠. 이제 글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처음부터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글쓰기 단계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교실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만 하면 너무 다 잘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집중해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설명했던 내용 잘 떠올리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풀고 와서 이제 또 설명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풀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방법을 찾는 거야. 우리 아까 대조, 뭐 비교, 예시, 인과, 정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 살펴봤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쓰인 글에서 이 쓰인 글이 이것 중에서 어떤 설명 방법으로 쓰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1번 보세요. 앞에서 소개한 요구르트, 뭐 하몬, 된장을 비롯하여 유혹하는 빵, 치즈 등을 발효식품의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발효식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었나 봐. 그러면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뭐뭐의 예다 이랬으니까 여기 설명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된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예시가 사용된 거죠. 자, 2번.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발효와 부패가 비슷하다. 그럼 발효와 부패라는 두 가지 대상에 비슷하다. 유사한 점. 우리 아까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뭐였죠? 비교랑 대조가 있었는데,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근데 여기 지금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공통점. 그럼 뭐야? 비교.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반면 부패는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역시 발효와 부패 두 대상이야. 근데 이번엔 차이가 있다. 차이점이니까 뭐? 그렇지, 대조.
자, 그 다음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건 뭐라고 찾았어요? 보세요.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되어서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김치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인, 이것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맞아요. 인과다. 이렇게 설명 방법 찾아볼게요. 어때요? 할만하죠? 자, 그 다음 2번. 옳은 것, 틀린 것, OX로 하래요. 자, 1번.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구분이라고 한다. 이거 어때요? 아니죠. 이거 앞에서 뭐였어? 분석이죠, 분석. 그래서 뭐야? 시계가 태엽, 초침, 분침, 시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 요소로 하는 거 분석이었고요. 자, 설명하는 글쓰기에서 글의 각 부분에 사용할 자료와 설명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한다. 이건 어때요? 우리 방금 설명했었는데 여기 있네요, 여러분. 여기 각 부분에서 사용할 자료와 설명 방법을 결정한다. 어디? 내용 조직하기. 그럼 봐봐. 내용 조직하는 단계에서 맞네요. 자, 세 번째.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어때요? 우리 제일 앞에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것도 맞네요. 이렇게 잘 풀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가나 글이 2개 나와 있는데 줄다리기와 관련된 건가 봐요. 자, 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 그럼 가는 뭔가 봐봐. 줄다리기. 이렇게 하는 거래. 아니면 지지 않고 맞섬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게다가 이거 국어 대사전에서 찾았어. 우리 국어 대사전 찾는 이유는 뭐야? 이것의 뜻, 정의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 방법 당연히 정의가 되겠지. 자, 나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 설명할 항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제 나를 읽어보고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줄다리기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북쪽으로 전해졌고 또 중국과 일본 동남아의 벼농사 지역에서도 이렇게 했고 동양의 줄다리기는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걸 나타내는 말이 바로 뭐야? 기원이잖아, 기원.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네요. 그러면 설명할 항목은 여기 바로 있네요. 줄다리기의 기원. 자, 그 다음 5번.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설명 방법. 여러 가지 대상이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어. 내용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정리한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용을 그래 이렇게. 그치? 이게 뭐죠? 그렇죠. 정의는 뜻이니까 아니고 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아니고 비교 대조는 2개의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이니까 아니고 구분이죠. 그래서 구분의 뜻이 뭐였어? 우리 설명 방법 중에 전체를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정리.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분의 설명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 방법을 연결하래요. 이때 문장이 뭔지 그럼 찾으면 되지. 풍속화는 뭐뭐한 그림이다. 그럼 풍속화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뭐죠? 정의. 그 다음에 자전거는 핸들, 몸체, 안장, 바퀴, 브레이크, 페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 구성 요소. 그렇지. 분석. 자, 온실효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그것으로 인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어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 그러니까 뭐죠? 인과. 악기는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악기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이렇게 나눈 거네요. 구분. 이런 화가의 마음을
마음은 그가 그린 다른 그림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씨름, 팔레터, 나들이 등이 여기 그 예이다 이랬으니까 예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친구가 분석의 설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상을 각각의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야. 정의죠, 정의. 분석의 정의. 예를 들면 예시, 메뚜기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 나뉜다가 분석의 방법으로 대상을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분석을 사용해서 짧은 글을 써보라는 건데, 뭐 이제 우리 지금 같이 얼굴을 보면서 글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시계 같은 경우, 그치? 뭐 시계는 초침, 분침, 뭐 시침, 톱니바퀴, 태엽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쓰면 그게 분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실제로 YTN 방송 중에 일부분이에요. 우리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그치? 초미세먼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사용된 설명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기억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기억 보세요. 그러면 초미세먼지는 자동차나 석탄 등의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지름 아주 작은 먼지다 이랬으니까 이게 뭐야? 초미세먼지의 뜻을 밝혀준 거지. 그럼 우리 뜻을 밝혀서 설명하는 방법 뭐죠? 정의죠. 그러면 이제 찾아봐. 초미세먼지 뜻을 밝게 풀이하고 있다. 바로 나왔네요. 자, 구체적인 예를 보이면 이건 뭐지? 예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면 인과.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두 대상의 차이점이면 대조.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죠. 구성 요소는 분석. 이렇게. 자, 니은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과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그러면 일단 니은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럼 니은 보세요. 아이슬란드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낮은 국가로 꼽힌 거잖아. 그럼 니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인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1, 2, 3, 4, 5 중에 인과가 사용된 걸 찾으라는 거야. 자, 1번 광고는 목적에 따라 상업 광고와 공익 광고로 나뉜대. 그러면 이렇게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죠, 전체를. 이건 뭐예요? 구분이었죠, 구분.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알대 작물에는 예를 들면 바나나, 망고 등이 있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예시. 삐뚤어진 자세로 앉아 공부하는 습관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허리가 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인과. 3번이네. 자, 마술이란 뜻을 밝히는 거니까 뭐예요? 정의. 자, 기대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피그말리온 효과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힘으로써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스티그마 효과. 그러면 피그말리온 효과, 스티그마 효과 두 대상의 반대 차이점이니까 대조.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 3번까지. 여러분들 잘 찾았나요? 네, 잘했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마지막에는 여기 내 짝꿍 사용 설명서라고 해가지고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짝꿍에 대해서 소개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우리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기회가 되면 또 이런 활동들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설명 방법에 대한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